이미 모공이 넓어졌더라도 이 영상으로 더 이상 넓어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 모공 관리할 때는 이렇게 관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투자하면 정말 달라져요. 진짜 쫀득쫀득하다는 느낌이 이 느낌이에요. 꼭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공에 고민이 있거나 혹은 미리미리 좀 예방 관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복합성 피부에 예민하기까지 해서 이렇게 성인 여드름까지 와다다다다였던 사람으로서 지독하게 홈케어를 한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홈케어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여드름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소 침착이나 모공 흉터가 정말 거의 없는 편입니다. 뭔가 이런 부분을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알려드려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모공은 한번 늘어지면 걷잡을 수 없고 모공 관리를 안 하고 소홀하신 분들이 나중에 모공이 도드라져 보여서 고민인 경우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오늘 영상만큼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만했던 모공이 요만해지게 바꾼다 이 영상은 아니에요. 대신 모공이 더 넓어지지 않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영상 안에 와다다다다 넣어서 압축파일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미 모공이 넓어졌더라도 이 영상으로 더 이상 넓어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 오늘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 믿고 영상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모공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유분이 많은 타입, 두 번째는 블랙헤드 많은 타입, 세 번째는 노화가 진행되는 유형. 가로 모공이나 세로 모공이나 따라서 관리 방법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공이 지금 가로인가 세로인가 요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 가로 모공은 10대에서 20대가 주로 연령층을 차지해요. 네? 어린데도 모공이요?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젊은 층은 피지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럼 반대로 세로 모공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넓어졌던 모공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약간 타원형으로 바뀌는 타입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자, 일단은 공통관리,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중에 이거 무조건이다. 첫 번째는 안 씻고 자기.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해서 난 못 오겠다 근데 안 씻고 잘래 하시는 분들, 자, 오늘 이 영상으로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스톱. 화장을 하고 안 씻고 자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에 잔여물이나 노폐물이 모공 안에 이제 축적이 되면서 모공이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트러블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블랙헤드 관리예요. 블랙헤드 관리할 때 이것만큼은 조심하자. 블랙헤드를 힘을 가해서 짜지 말자. 또는 모공을 아예 관리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좀 녹여주고 유화 과정을 한 다음에 세안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극이 없는 코팩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스텝 바이 스텝 코팩을 추천드려요. 떼어내는 코팩은 너무너무 자극적이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보라돌이들은 모를 수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극적인 필링입니다. 피지 본비를 좀 덜어내기 위해서 필링 관리나 피지 관리를 좀 과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필링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모공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약간 피부를 긁어내는 해초 필링 관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해초 필링은 초보자나 입문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스크럽젤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스크럽젤도 이 알갱이의 차이에 따라서 나의 피부 타입에 맞는 스크럽젤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가 사용했을 때 자극되면 그거는 나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알갱이가 너무 날카롭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 스크럽젤에 미온수를 살짝 녹여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별로 너무 오래 하지 않고 내 피부에 적응이 될 때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홈케어입니다. 모공 관리는 솔직히 조금만 한다고 해서 확 좋아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공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이거거든요. 꾸준하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솔직히 관리샵을 다니면서 모공 관리를 하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홈케어 디바이스 기기들도 정말 좋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해보고 효과 좋았던 제품들을 추천해드리면서 진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6개월 이상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예전에도 보라돌이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인데 모공 관리할 때는 솔직히 이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이 제품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ATS 에어샷인데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지금 한 5년차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홈케어 디바이스를 소개해드린 게 세 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홈케어 디바이스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바이스는 무조건 꾸준하게 사용을 해봐야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고 제품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에어샷 쓴다고 해서 이만했던 모공이 내일 뜨더니 갑자기 작아졌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LGR 팀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보라돌이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6개월 이상 사용해보니 세 가지는 확실하더라. 첫 번째는 유분감이 확실히 줄었어요. 두 번째는 베이스가 진짜 잘 먹어요. 어떤 베이스를 써도 여기 T존 부분에 유분감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베이스까지 효과가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피부결이 늘어지는 느낌이 정말 많이 줄었고요. 피부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샷을 약 20만 원 정도 주고 샀을 때 꾸준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세안하고 물기만 좀 닦은 상태고요.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이렇게 맨 얼굴에다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하기 전에 저는 꼭 이렇게 알코올 소음으로 여기를 한 번씩 좀 닦아줘요. 피부에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닦아내주고, 세안하고 물기만 닦은 상태에서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얼굴 전체적으로 좀 건조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래 써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약간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토너 패드 아무거나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에어샷은 이 T존이나 나비존, 모공이 많이 도드라지는 부분 위주로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건조함을 덜기 위해서 이 외곽만 이렇게 토너 패드로 한번 닦아줍니다. 건조함은 좀 훨씬 덜해지면서 에어샷의 진가를 더 발휘하기 좋아요. 모공 쪽에는 타닥타닥 조질 수가 있는 거죠. 모공 관리할 때는 이렇게 관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길게 이렇게 길게 누르면 바로 이제 시작이 돼요. 저는 보통 레벨 2 2단계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스위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손목 스냅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피부 중에는 특히 이렇게 T존 부분, 여기 나비존 부분에도 유분이 진짜 많잖아요. 유분이 많이 올라오고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 위주로 저는 이렇게 스위핑을 많이 해줘요. 스위핑을 하다 보면 따닥따닥 하면서 살짝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요. 저 지금 계속 말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막 따가운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게 전기 마이크로 니들이어서 피부 손상이 없으면서 각질층에만 미세호를 만들어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모공 관리도 해주면서 스킨케어가 흡수가 잘 되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코는 윤곽이 있다 보니까 뗐다 붙였다 손목 스냅을 이용한 스위핑보다는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주면서 탭핑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코 쪽은 여기는 특히나 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1단계로 했을 때 코 부분은 자극이 훨씬 덜하면서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피부의 두께감이나 이 윤곽에 따라서도 단계도 다르게 하고 방법도 다르게 했잖아요. 방법을 좀 달리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배로 느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일주일에 저는 1번에서 2번 정도 해주는 편입니다. 사실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5분 지나면 에어샷이 알아서 그냥 꺼지거든요. 모공 관리 일주일에 5분씩 딱 2번이면 됩니다. 진짜 이렇게만 투자하면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 홈 디바이스도 기기 관리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내 피부가 자극이 없는 선에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첫 사용할 때 1단계부터 사용을 했고요. 좀 적응 기간을 갖춰준 다음에 단계를 높여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서 3단계까지 올리고 이렇게 얇은 부분은 1단계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도 이 단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가면서 케어하는 방법도 하나의 활용법입니다. 우리 가로 모공은 유분감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고 세로 모공은 탄력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디바이스 관리한 날에는 스킨케어 관리를 정말 똑부러지게 해줘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메디큐브 제로 모공 원데이 세럼입니다. 이 AGR 에어샷과 이 메디큐브 모공 세럼의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모공 케어 제품을 여러 가지를 써보다가 모공 케어하는 날에는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또 제형이 굉장히 똑똑해요. 물처럼 흐르는 제형감인데 수분을 가지고 있고 피부에 올렸을 때 쫀쫀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게 수분감이 좋아서 이렇게 에어샷 사용하고 나서 했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피부결 관리도 같이 해주기가 좋아요. 따로 토너를 바르지 않고 바로 올려도 이 매끈함이 완전 달라요. 이 광 보이시죠? 이 흡수하는 이 느낌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이 제품이 아바, 파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지나 블랙헤드 관리할 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에어샷으로 모공을 케어해주면서 모공 원데이 세럼으로 각질 관리, 피부결 관리까지 같이 쫙 수분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언니가 왜 이 궁합으로 쓴다고 했는지 알겠다 싶으실 거예요. 이 에어샷을 모공 세럼이랑 같이 쓸 때에는요, 아침보다는 나이트 케어로 활용을 했을 때 그 다음날에 피부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자, 피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진짜 다르죠? 광을 뭔가 하이라이팅을 딱 준 것처럼 진짜 쫀득쫀득하다는 느낌이 이 느낌이에요. 쫀득. 그래서 여러분 이 원데이 세럼이랑 같이 활용하실 때에는 화장 전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꼭 나이트 케어용으로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피부 상태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쿨링감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델링 팩을 사용하거나 쿨링감이 많이 도는 콜라겐 팩을 마무리로 또 활용을 해주시면 에어샷으로 모공 관리했던 걸 마지막에 한번 쫙 조여주면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조합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하는 모공 케어 루틴이거든요. 진짜 한 번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B&A 보시면 사용 전후 차이가 진짜 다르죠? 피부결도 훨씬 부드럽고 모공이 스킨케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치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9월에 찍어놨던 영상인데요. 9월과 지금 비교해도 확실히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데일리로 오전에 활용할 때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앰플이나 에센스 아무거나 다 상관없으니까 에어샷 사용하고 그 위에 스킨케어 해주시면 스킨케어가 훨씬 잘 먹으면서 쫀쫀하게 모공 관리를 해줄 때도 좋습니다. 뭔가 특유의 정해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샷을 유난히 더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공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품 추천까지 싹 다 알려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정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모공에 대해서 뭔가 갑자기 신경 쓰일 때 차츰 저와 같이 관리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언니 솔직히 근데 언니가 추천해주신 에어샷 저한테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데 할인 혜택 없을까요?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11월 29일에 AGR 에어샷 라이브를 해요. 이 라이브에서 보라돌이들을 위한 진짜 빵빵한 혜택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좀 고민해보시다가 라이브 보시면서 겟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저랑 미리미리 모공 관리를 같이 합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며칠 뒤에 만납시다. 안녕!